미래 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건 많은데 가시성이 안 보인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투자하기에 적합한 내용인가라고 하는데 의구심이 드는 거죠. 애플카에 대한 내용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벌써부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애플카 만들면 또 다른 것들이랑 아무것도 호환이 안 되는 거지. 핸드폰 그 잭 호환도 안 되고 막 소프트웨어 호환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애플카도 그렇게 만들어 버리지 않을까.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애플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뭐냐면요. 그 애플이 현재 진출하고 있는 미래 산업이 어떤 게 있는지, 그 미래 먹거리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애플이 지금 현재 그 재정 건전성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런 거 현금 흐름 기준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애플이 가진 한계, 애플이 가진 단점, 이런 것도 우리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내용으로 제가 좀 준비를 해봤으니까, 재미있게 들어주시고 그리고 또 의사결정 하시는데 도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제가 애플이 지금 진출하고 있는 미래 산업이 어떤 건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애플이 현재 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좀 괄목할 만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것 같은데요. 애플카라고 하는 거 진출했다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애플카를 처음 진행을 했던 게 언제였냐면요. 2014년도 정도였을 거예요. 그때 제가 들었던 게 아마 타이탄 프로젝트인가 그랬거든요. 타이탄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때 이제 애플카를 처음 시작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고, 그러면 양산은 언제 할 거냐 그 목표를 2025년으로 세우고 있어요. 아, 2025년이면 진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때 이제 대량 양산을 한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근데 지금 어떤 상태냐, 그거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상태인지 보니까 지금 인력도 다 막 유출돼가지고 지금 인력도 못 꾸리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런 프로젝트 팀도 굉장히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 팀을 다시 이렇게 좀 더 만들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핵심적인 인물들도 외부로 막 이탈을 하고 그런 어려운 상황을 좀 겪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애플카 프로젝트가 지금 현재로서는 순조롭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게 멈춘 상태는 아니고요. 계속 이렇게 진행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플카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마 자율주행 구동 시스템을 가지고 있을 건데, 그 자율주행 구동 시스템에 들어가는 칩이 있을 것 아니에요. 반도체 칩을 개발은 거의 다 완료가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기술은 다 만들어 놨는데 이제 뭐 생산이라든지 뭐 여타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이렇게 큰 문제는 아마 생산일 건데, 애플은 애플 차를 만들면 그 차 생산은 어디서 하냐, 그것도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애플차 생산하면 그 아이폰 생산하는 데가 팍스콘이라는 곳이었잖아요. 팍스콘에서 아마 애플카도 양산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중국 회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정치적인 이슈도 있고, 그리고 또 코로나 이슈도 있고, 이런저런 것들 생각을 해봤을 때 좀 중국의 생산 기지를 가지고 있는 게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아마 생산 관련해서도 이슈가 있어서 이게 2025년에 양산되는 건 어렵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도 한 몇 년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는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좀 그런 양산이 될 것 같은 기미가 보인다라고 하면 또 주가가 한 번쯤 크게 더 탄력을 받겠죠. 그리고 애플에서 진행하고 있는 미래 산업에 대해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마 메타버스 쪽인데요. 그 애플에서 뭐 메타버스를 하겠다라고 막 그렇게 크게 이렇게 광고를 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근데 애플에서 가지고 있는 그 애플 원이라고 하는 구독 서비스가 있잖아요. 근데 그 애플 원이 가지고 있는 컨텐츠가 음악이나 그 TV, 그리고 게임, 뭐 아이클라우드 뭐 이런 서비스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서비스들을 내용을 한번 쭉 볼 때 그게 이제 메타버스로 좀 확장 가능성이 있겠다 정도로 제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메타버스 분야에서도 아마 애플은 그 기회를 놓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게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애플이 미래 산업에 진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헬스케어 쪽이 아닐까 싶어요. 애플워치 있잖아요. 그 애플워치가 스위스 전체 시계 산업보다 훨씬 더 큰 매출액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성장성도 훨씬 더 빠르고. 대단하지 않나요? 스위스가 굉장히 이제 시계 산업으로 유명한 나라인데 그 전체 그 시계 매출보다 애플워치 하나의 매출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정말 애플워치가 많이 성장을 한 것 같아요. 그럼 애플워치랑 헬스케어랑 무슨 관련이 있냐? 워치는 우리가 항상 몸에 지니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혈압이라든지 심박이라든지 그런 운동이나 수면 이런 패턴들을 이 워치에서 파악을 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이제 우리의 건강에 대한 정보들을 토대로 좀 더 확장성을 가지고 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쪽 헬스케어 쪽으로도 진출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게 생각이고요. 실제로 아마 그런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서 앞으로는 심박수라든지 혈압 측정이라든지 그리고 그 당뇨병 환자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혈당 측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삶이 달려있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이제 애플워치로 할 수 있도록 점점 진화해 나갈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제 의견이에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애플의 좀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애플이 굉장히 현금 부자라고 하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애플은 지금 전 세계의 어떤 기업보다도 가장 많은 그 현금 보유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게 참 좀 대단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 애플은 얼마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냐? 그걸 한번 제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애플이 지금 우리 돈으로 243조 원 정도의 현금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그 현금 흐름이 얼마 정도로 많은 건지 잘 감이 안 오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다른 기업들, 현금 부자 기업들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비교한 자료를 찾아봤는데 여기 올라와 있는 그 이미지를 보시면 돼요. 보면은 글로벌 현금 부자 기업이 애플이나 뭐 버크셔 웨서웨이 그리고 알파벳, 마소, 아마존 뭐 이런 기업들이 쭉 있네요. 자, 이렇게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가 아니죠. 이 현금을 가지고 있는데 그만큼 나가는 돈이 너무 많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현금이 잘 이렇게 회사 안에 머무르고 있는 게 진짜 우리가 원하는 거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바로 잉여 현금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현금이 있는데 거기에서 또 다 이제 비용 다 제하고 나면 얼마의 현금이 남냐. 그거를 이제 또 봐야 되는데 역시 그 잉여 현금 흐름에서도 가장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거는 애플이었어요. 보면은 그 현금 창출력 상위 기업 제가 찾아보니까 이것도 애플이랑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이런 순으로 굉장히 압도적으로 좀 높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처럼 애플은 지금 현금 흐름에 있어서 가장 좀 압도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뭐 앞으로 미래의 성장성도 많고 꾸준히 실적도 내고 있고 좋은 이렇게 성적을 내고 있는 기업인데 현금도 역시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포인트죠. 그리고 또 이렇게 재무 건전성을 볼 때 같이 많이 보는 것들이 있잖아요. PER 뭐 그런 거 보면은 PER이 어떤 개념이냐면 주가 나누기 수익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높게 평가되어 있으면 PER이 높고 그러면 이제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PER이 높으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애플은 PER이 한 30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근데 최근에 주가가 많이 하락해가지고 그 PER도 역시 하락을 했어요. 현재는 25.12라고 해요. 대부분의 시간 동안 PR이 30 정도 됐는데 현재는 조금 주가가 주저앉아서 한 25.12 정도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PER만 딱 들어보면은 감이 안 오잖아요. 아, 이게 높은 거야, 낮은 거야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좀 다른 기업들 PER이 어떤지 한번 좀 같이 들려드려 볼게요. 알파벳은 현재 PER이 22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PER이 30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빅테크 기업들이 PER이 한 20에서 30 그 사이 안에서 움직이는구나 그렇게 알 수 있겠죠. 지금까지 제가 애플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애플의 한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뭘까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려서 좀 아시겠지만 애플은 중국 의존도가 굉장히 좀 높아요. 그러니까 팍스콘 공장도 그렇고 그리고 또 제가 어제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M1 칩 생산한다고 했는데 그 M1 칩 생산도 역시 TSMC거든요. TSMC도 대만이 본사인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모로 이게 중국하고 많이 얽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애플의 한계 위험성이지도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앞으로 점점 개선을 해 나가게 될 거예요. 왜냐면 폭스콘도 그 애플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회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대만이나 중국에서만 공장을 운영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위험한 거죠. 그래서 이제 좀 다른 나라들로 생산 기지를 옮기려고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좀 한계를 극복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애플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지금 미래 산업에 대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의지는 있는데 아직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는 없다는 거예요. 제가 미래 먹거리로 애플카를 제일 먼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애플카가 아직 뭐 눈에 보이는 성과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지금 심지어 뭐 반도체 칩은 하나 만들어 놨다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연루되어 있는 많은 핵심적인 멤버들이 다 뭐 뿔뿔이 흩어지질 않나, 그렇게 프로젝트 멤버들도 뭐 지금 되게 갈팡질팡 하고 있는 것 같지 않나, 그러니까 가시성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미래 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건 많은데 가시성이 안 보인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투자하기에 적합한 내용인가라고 하는데 의구심이 드는 거죠.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좀 반짝반짝해서 너무 이렇게 좀 풀어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객관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아직 가시적으로 나오지 않은 성과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저는 이렇게 많은 문제들, 그러니까 생산 이슈들이나 아니면 프로젝트가 이렇게 와해되는 그런 문제들, 애플이 하나하나 해결을 해내서 결국에는 애플카를 만들어내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투자를 하는 거지만, 그래도 이게 좀 위험성은 있다라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뭐 예전에 GE도 정말 돈 많이 벌 때, 그러니까 제너럴 일렉트릭사도 예전에 한 2005, 6년도에 굉장히 돈 많이 벌 때 새로운 산업에 진출했거든요. 그때 새로운 산업 진출했던 게 금융 쪽이었어요. 근데 금융 쪽 그렇게 하다가 완전히 망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애플도 뭐 현재 현금흐름 굉장히 많고 좋은 회사기는 하지만 뭐 사람 일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보수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애플에 대해서 가장 안 좋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바로 그 특유의 폐쇄성이에요. 애플은 진짜 그게 너무 심해요. OS가 완전히 자신들만의 생태계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탈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닫힌 게 좀 갑갑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걸 어디서 제일 먼저 느끼냐면요. 핸드폰에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아마 그 아이클라우드 쓰실 거예요. 그 아이클라우드로 연동돼서 사진이 자동으로 넘어가고 자동으로 저장되니까 그거를 이제 좀 다른 맥북이나 다른 뭐 아이패드나 이런 거에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사진이나 이미지나 뭐 영상이나 이런 것들요. 근데 그런 것들 아이클라우드를 다른 컴퓨터에서는 절대 접속을 할 수 없고 다른 기기들에선 접속할 수 없고 오직 애플 기기에서만 접속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너무 좀 피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 좀 안 좋은 것 같고, 이것과 이제 연장선상에서 뭐가 있냐면 애플 핸드폰을 쓰시는 분이나 아니면 아이팟 쓰시는 분들은 충전 단자가 아직도 C타입이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혼자서 고집스럽게 그 다른 충전잭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닫힌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일환인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하나가 더 있다고 하면 애플카 뭐 만든다고 했잖아요. 애플카에 대한 내용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벌써부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애플카 만들면 또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호환이 안 되는 거지. 핸드폰 그 잭 호환도 안 되고 막 소프트웨어 호환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애플카도 그렇게 만들어 버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게 너무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반면에 테슬라는 그런 거에 대해 넓게 그런 것들을 다 오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어떤 느낌이랄까, 테슬라는 따라올 테면 따라와 봐, 이런 식으로 자신들이 압도적인 그 위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소프트웨어 우리가 이렇게 다 오픈할 수 있어. 근데 돈은 내. 뭐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도 그 폐쇄성 자체가 잘 없어요. 그리고 충전 단자도 자신들이 그렇게 충전기 다 설치해 놓고 이거 너네들도 와서 써. 약간 그런 느낌. 얼마나 쿨해요. 약간 좀 애플도 이런 식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드는데 아마 애플카가 나와도 그렇게 되기는 힘들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자, 저는 오늘 이제 애플의 한계에 대해서도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 시간에는 애플의 장점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애플의 장점과 단점들 다 생각해 보시고 좀 통합적으로 결정을 내려 보시길 바랄게요. 근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누구나 다 어떤 기업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만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 좀 한번 의심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의심이 안 되는 기업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전 제가 가지고 있는 기업들 다 의심이 없어서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그 기업에 대해서 단점을 찾으려고 좀 많이 애써요. 이런 식으로 내가 가진 견해와 좀 정반대의 그런 개념들을 좀 찾으려고 많이 애써 보신다라고 하면 투자를 조금 더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데 도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주주님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세요.